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위기론 속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장중 5만 8천 원마저 깨졌습니다. 주가는 5만 7,700원까지 내려서며 지난해 1월 6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까지 삼성전자를 2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나생명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 주요 주주가 하나리츠의 4,7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하나리츠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1억 900만 주를 발행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일반청약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투자 리스크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와 증권가에 따르면 더본의 투자 위험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불황, 높은 CEO 의존도 외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현대건설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4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매출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사업 개발 및 금융 경쟁력 기반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실행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가 흐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심화에도 엔비디아의 독주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크게 내렸는데요. 코스피 1.3% 하락한 2,570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해 2.8% 하락한 73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57,700원으로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우리 단타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좀 비도 오는 가운데 파란 장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도 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이런 시장일수록 어떤 것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오늘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트럼프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증시 살펴보기 전에 해외 증시에 대해서 좀 뉴욕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선이 다 왔어요. 2주 앞으로 왔는데 당선 확률이 한 54%까지 트럼프가 올라갔고요. 선거인단 270석 이상 확보하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우선 비트코인 관련주. 근데 지금 당장 비트코인 관련주가 움직이지는 않고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재건 관련주. 재건 관련주는 어떤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존에 뭐 현대 에버다임 데모 이런 게 있는데 대장주는 SY 스틸텍입니다. 제가 요거 뭐라고 아침 방송에서도 좀 간간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단타일다 방송에서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SY 스틸텍을 보는 건 보는 건데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단기간 승부 보자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렸죠.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한 10,000여 명 정도 파병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군에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정황상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북한군이 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규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회적으로 지원하다가 아예 뭐 살상용, 공격용 이런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확정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물자가 가게 된다면 양측의 어떤 긴장감 지속될 것이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이
뭐 쭉쭉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까 제가 차트 분석하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특징주 차트 분석까지도 오늘 하고 1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계속 행보할 겁니다. 오늘 특히나 코스피는 1.3% 하락 마감했는데 이 안에서 2,500선 지지라인 만들어 놓고 계속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이 지지라인 이탈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방향.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 2.84% 하락했네요. 오늘 폭락했습니다. 코스닥은 폭락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섹터가 아닌 것들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바이오도 빠졌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볼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제강 관련주랑 어떤 게 올랐죠? 그다음에 방산 이렇게만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도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얘가 지금 57,700원, 5만전자는 지금 계속 유지 중인 상태이고 얼마 전에 6만 원 탁 찍었다가 다시 5만 전자로 회귀했습니다. 근데 수급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 달 가까이 계속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기관은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뭐 사고는 있습니다만 3거래일 동안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자리가 잡힌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보면 오늘 마이너스 한 1.6% 하락했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냥 뭐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하락한 수준인데 이거는 뭐 제가 매일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고 내일도 말씀드리고 24일 실적 발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치, 딱 이 기대치에 맞는 실적이 나온다. 오히려 그러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요. 아니 엔비디아 분명히 지난번에 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기대치만큼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는 여기였어요. 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니까 쭉 빠졌었죠. 물론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 단기간 그 실적 그리고 주가 추이 주목하시길 바라고요. 종목들도 제가 한번 볼게요. 스페코를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여기 센즈랩이랑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아침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실 건데 이때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렇게.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렸죠. 스페코가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렸는데 갭이 뜨면서 이런 음봉 캔들이 쭉 나옵니다. 이러면 바닥 구간을 다지고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바로 올라갔어요. 이거 어떤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센즈랩이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센즈랩. 자 보시면 여기죠. 여기 상승 패턴 나오고 눌리는데 음봉 나오니까 바닥 다지고 올라간다. 다만 스페코는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가 계속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한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스페코, 그다음에 한일 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갔어요. 이런 거 시가 관점에서 괜찮죠. 다만 이거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볼 종목들은 지금 당장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정리해보자면 반도체 일단 바닥 다질 때까지 지켜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24일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과고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 내일 혹은 2, 3거래일 안에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빠질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같이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로서 비트코인 그리고 재건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의 대장주로서는 SY스틸텍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상황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 때문에 지지라인 이탈 후에 조금 더 거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뚜렷한 섹터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좀 모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오만전자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많이 강한 편이었고요.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잡힐 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 좀 있었지만 괜찮은 자리였고요. 24일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로 스페코 살펴봤습니다. 현재 상승 파동 나오고 좀 눌리는 구간이었는데 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할 종목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섹터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바닥 다질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관련주 2, 3거래일 짧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석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장 시작 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내일장 1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우리 10월 21일에 짚어주신 한올 바이오파마와 오리온홀딩스의 전략 다시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오리온홀딩스까지 제가 리뷰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시장 참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잘 방어를 해줬어요. 장 중에는 플러스 5%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아니면 내가 뭐 바빠서 매도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홀딩하고 계실 건데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잖아요. 장이 안 좋은데도 버텼잖아요. 얘는 정말 강한 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애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물대입니다. 이때 중요한 자리가 언제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라인을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가지고 돌파해 놨어요. 그러면 신뢰가 더해진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리온홀딩스 보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 보시면 얘도 차트가 추세가 딱 잡혀 있습니다. 추세가 잡혀 있는데 오늘도 얘가 0.37% 방어를 잘 해줬어요. 시장이 빠지는데도 방어를 잘 해줬고 차트 보시면 이렇게 얘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 오리온홀딩스랑 한올바이오파마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타 리뷰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와 오리온홀딩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1%대 상승 보여주면서 5일선 위에서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한국금융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지주사가 시장, 심지어 오늘 1% 올랐어요. 시장과 반대로 잘 가는 경향성을 좀 띠고 있는데 얘는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물대 다 소화해놨고요. 또 얘가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무거운 기업이다 보니까 수급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남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외국인 기관이 담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뭐 공식 같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차트도 마찬가지고 수급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담는 건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계속 담고 있으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한번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죠. 이 안에서 한국 금융지주가 움직이는데 자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나오죠. 그래서 얘가 눌림 구간에서 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면 72,500원이거든요. 72,500원 하면 여기까지 아마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72,500원이 아니라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거미줄을 쳐놓고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9,300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76,000원, 4,000원, 그다음에 72,000원, 7만 원까지 이렇게 거미줄을 좀 쳐놓을게요. 여기 1번, 자 여기 1차 매수 76,000원, 2차 매수 74,000원, 3차 매수 72,000원, 7만 원 4차 매수, 그다음에 65,000원 이탈한다면 손절. 비중은 여러분들 그 현금 여력에 맞게 5 이렇게 해서 총 20%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 잡으셔가지고 타점 잡으신 다음에 한 수익 구간 제가 굳이 안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수급적인 측면 좋습니다. 눌린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에는 76,000원 5%, 2차로는 74,000원의 5%, 3차로는 72,000원의 5%, 마지막 4차로는 7만 원의 5%, 총 20% 담아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6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종목 스튜디오 미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12%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스튜디오 미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뭐 딱히 반응은 안 왔는데요. 얘가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들고 왔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보통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있는 종목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매물대가 쌓여있다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라면 간혹 가다가 하긴 합니다. 스튜디오 미를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1,0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자, 보시면 이전에 하루에 1억이 들어왔어요. 9월 12일에 1억 들어오고요. 그 9월 10일에는 1억 4천, 2억 이렇게 들어온 데가 갑자기 1,000억 들어왔다. 이거 무조건 세력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물량 모아놓고 이제 올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거래대금 하나만 가지고 이 지표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뺄 거였으면 이렇게 뺐겠죠. 근데 빼지 않고 얘가 어떻게 합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고가도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박스를 그려놓고 이 박스의 지지 라인을 돌파했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상승 파동이 나오고 박스가 어디서 그려집니까? 이 안에서 그려지죠. 이 안에서 박스가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박스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거. 여기가 박스의 고점이잖아요. 고점이잖아요. 오늘 돌파하고 그 캔들이 몸통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시에 나온다면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미르도 시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매물대가 많기는 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박스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 오늘 나와주었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펨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 5%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펜트론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튜디오 미르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진짜 매물대 쌓여 있는 아까 했던 말 반복입니다. 매물대 쌓여 있는 종목을 웬만하면 안 하지만 바닥 구간에서 유의미한 패턴이 포착이 된다면 간혹가다 매매할 때가 있고 그 패턴이 포착된 종목들이 2개가 있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이 스튜디오 미러였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펜트론입니다. 펩트론 아닙니다. 비만 치료제그 펩트론 아니고요. 168360, 요 펜트론 참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차 상승이 나오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120 라인을 돌파해놨죠. 그래서 이 패턴도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 미르랑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계속 요거 계속 시가에 들어가시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펜트론 같이 전략 세웠습니다. 두 번째 1타 종목이었던 스튜디오 미르와 비슷한 패턴으로서 매물대가 쌓여있긴 하지만 또 오늘 상승 거래 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노려볼 수 있을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공략해서 단기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는 1교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제가 예고했습니다. 박스권 매매 기법을 좀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었는데 2탄입니다. 오늘은 2탄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개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내용이 다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거 어디다 그려볼까요? 자, 지난번에는 박스를 그렸을 때 지난번 거 내용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그렸을 때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데서 매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한번 터진 구간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확실히 터질 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그러면 이 안에서 횡보할 때 우리 이거 다 발라 먹을 수 있다라고도 설명드렸죠. 근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오늘은 요런 밑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박스가 정석적인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개념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그 윗부분을 돌파할 때 여기 저항 라인이 상단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상단. 요걸 돌파할 때
매수한다. 근데 이게 이제 매물대 돌파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가로로. 말 그대로 이렇게 갇혀 있으면 여기 물려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박스 안에서 여기 물린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내가 샀는데 빠지면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날아간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매물대 소화한 거죠. 그런 뜻으로 제가 괄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박스 돌파했네 하고 들어갔다가 어떤 생각을 하죠? 돌파했구나 하고 매수를 하는데 갑자기 2시쯤에 내가 1시쯤에 점심 먹고 매수를 했는데 2시부터 쭉 빼요. 그럼 어떤 캔들이 나옵니까? 이런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회귀하네요.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서는 이 기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예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돌파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거래 대금이 빵 터지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이해하셨죠? 그리고 강한 이슈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강한 이슈가 있는지. 강한 이슈. 이슈 찾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징주 이런 거 검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뉴스, HTS. HTS도 마찬가지고요. MTS도 되고 혹은 인터넷에 뭐라고 검색한다고요? 뭐라고 검색합니까? 특징주라고 검색합니다. 특징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와요.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올랐구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올랐구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올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이거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실전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로 갈게요. 전일 대비로 가면 종목이 쭉쭉 나오는데 얘는 이런 것들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을 할 때는 밑에 깔아앉아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등부터 봤죠. 근데 요거는 1등부터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축소시켜 놓고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한일 단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흰색인데 색깔만 좀 바꿔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서 박스가 그려져 있죠. 박스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횡보하다가 이 박스의 상단 라인, 상단 라인, 저항 라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를 매물대 소화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 소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종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종가 확인했는데 상한가 같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들어갑니까? 내일 시가에. 간단한 기법입니다. 손절은 제가 추천드리는 손절은 사실 손절은 그 호가창을 보고 유동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기계적 손절부터 일단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5.5 손절 잘 하시는 분들만 이런 것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면 다 우리가 배운 기법들 안에서 움직여요. 모비데이즈는 박스권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스페코 아니고 파이버 프로 이것도 아니고요. 쭉쭉 볼게요. 샤페론도 한번 보세요.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얘도 지금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이잖아요. 지금 여기 뭐 박스권의 중단 라인까지 왔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들어간다고요?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이해하시죠?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또 들어오는 것도 체크하셔야겠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 라인 5,150원 라인을 돌파한다면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가를 확인하고 전제가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요거 다 박스권이에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이 안에 갇혀 있을 거예요. G2 파워도 볼게요. 얘는 다른 패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에이스테크는 환기니까 패스하고요. 제이션 시스템 얘는 N자죠. 패스하고 또 상승 N자고요. 그다음 대명소노도 상승 N자로 가고 그다음에 지니뮤직은 매집봉 이후 장대 양봉 패턴입니다. 스튜디오미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놀이 패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상승 N자. 그다음에 얘는 자 얘가 박스권이네요. SY 있을 때. 자, 볼게요. 지금 종목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보고 있습니다. 실전으로 이렇게 박스가 그려지죠.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요. 자, 주가가 뭐 어떻게 움직이죠? 상승, 여기가 저항, 상단 라인이에요, 여기. 여기 저항 라인입니다. 주가 빠지고요. 횡보하다가 이걸 언제 돌파하죠? 여러분들 한번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확대만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고 이게 언제 돌파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박스를 치워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박스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스의 저항 라인을 돌파한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닌가요, 이때? 이때 아닌가요, 이때? 이때? 그럼 이때 우리가 종가를 봤는데 20% 이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다음날 걔 하락하네요. 그럼 이날 손절하는 거죠. 근데 나는 5일선을 기점으로 가져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뭐 마이너스 2%, 3% 이거 수치를 정해놓고 하는 손절은 안 합니다. 저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가창 보고 그냥 차트 보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5일선은 그냥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5일선 얘가 이탈을 안 했으니까 다음날 급등할 때 정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쭉 볼게요. 서전 기전 이런 것도 패스. 일진파워 패스. 로체 시스템즈 이거는 추세 매매 기법이나 50 위주로 가시는 게 맞죠.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거는 글쎄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패턴도 아니고요. 그냥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얘도 추세 매매. 근데 시총이 1,000억짜리고 거래대금 안 들어오니까 얘는 그냥 추세 매매 쓰기도 애매한 121선 매매 쓰면 되겠네요. 시온스 글로벌. 그다음에 쭉쭉 가볼게요. 올릭스. 네, 이런 거 보세요. 자, RT캐스트라는 종목 볼게요. 지금 우리가 요거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없지만 박스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이죠. 근데 얘가 언제 들어간다고요? 1,500원. 돌파할 때. 그냥 돌파하면 됩니까? 거래대금이 빵 나와야죠. 거래대금. 요거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가격 라인, 저항 라인 돌파하는 거랑 거래대금이랑. 요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GSE, 신라섬유, YG엔터. 요거는 추세로 보는 게 맞죠. 빅텍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노브릭 한번 볼게요. 나노브릭 보시면 자, 종목이 바뀌었는데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이렇게 볼게요.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횡보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보시면은 상단 라인이 지금 2,280원이죠.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얘가 거래대금이 실려야 되죠. 거래대금이 실려야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코콤, 삼성 ENC, 중앙에너비스, 펨트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툴젠, RF, 흥구석유, 플레이디, 빛가전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이제 박스권에 있는 건 안 보이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만 좀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넥스트칩 이거 차트 괜찮네요. 번외로 좀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볼게요. 티플렉스라는 종목. 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과 좀 흡사하네요. 박스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얘가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첫 번째 기법을 이용해서 여기 매수해서 빠질 때 한 2,000, 3,000원 라인 되겠네요. 3,000원 이하에 담아가지고 여기 매도하는 박스권 1탄 기법을 쓸 수도 있겠죠. 여기 매수 이렇게 움직일 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올라갈 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가 박스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이 라인이 얼마라고요? 한 3,200원 되겠네요.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거래 대금은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종목 좀 더 볼게요. 티플렉스, 지오렛 에너지, 자산 요거는 필요 없고요. 보성파워도 필요 없고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요거는 아니고요. 넘겨보자면 SCI 평가정보, 가상텔레콤 뭐 특별한 이제 종목은 안 보입니다. 다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 제가 스피드하게 100종목을 다 봤습니다. 100종목을 다 봤는데 뭐 이제 앞서서 한 10종목 정도 실전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 라인 기법이 있고요. 저항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가는 기법이 있는데 오늘은 저항 라인 돌파할 때 쓰는 기법 배워봤고요. 혹시나 내용이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박스권 매매 기법 2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해보면 되는 전략인데요.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종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돌파할 때는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배워봤는데요. 또한 강한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한다면 이 박스권 매매 기법 2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은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1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삼화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74,500원이고요. 15%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 현재 오늘 종가 38,200원으로 사실 50%에 가까운 손실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시급할 것 같은데요. 자, 영석쌤, 우리 삼화전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삼화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500원이시면 높은 구간에서 담아 놓으셨는데
괜찮습니다. 삼화전기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오랜 기간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좀 진행해 보자면 박스의 지지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박스의 상단 라인이 한 5만 5천 원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박스권이 형성되는 원리는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말 그대로 재료. 아니 분명히 터질 재료는 있는데 지금 당장 뭔가 나올 만한 재료는 없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비중 15% 정도 들어가 있으신데 4만 원 부근, 지금 48,200원이니까 자리 괜찮네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틈을 타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5% 정도 이 박스권 지지 라인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요거는 전고점 라인이 한 89,900원인데 내가 좀 길게 볼 자신이 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 볼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9만 원 라인 목표가 잡고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길게 보긴 힘들어 하시면 이 박스권 상단 라인 5만 5천 원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화전기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박스권 지지 라인이 4만 원, 상단은 5만 5천 원으로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박스권 장세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비중은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라인인 4만 원대에서 5%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에서 6개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9만 원 라인 잡아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5만 5천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3만 4천 원의 매수, 3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15,100원으로 오늘도 약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비중도 많으신데요. 손실도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AD 테크놀로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AD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만 4천 원이신데요, 시청자님.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게 3월 8일에 형성된 캔들을 보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음봉 캔들이 쭉 나왔어요. 이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세력들이 없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거래량 없는 하락.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 고점 딱 찍고 나서 거래대금이라도 안 실렸으면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거래대금까지 많이 나오면서 얘가 딱 찍고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포지션 종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핀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766원,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종가 2,010원으로서 손실이 좀 많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핀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핀텔은 아까랑 다르게 거래량 없이 하락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집하는 흔적이 좀 보입니다. 3,766원이면 좀 높으신데 자 볼게요. 여기서 한번 매집해주는 흐름 보이고 여기도 매집 흐름 보이고 매집 흐름 보이고 매집 흐름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매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228억짜리입니다. 이거 좀 궁금해졌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실적이랑 기업 정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실적은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회사,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매출액이 100억, 2023년에 영업이익은 적자죠. 그리고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와 등등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 개요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징을 좀 볼게요. 핀텔 특징주 검색해보면 어떤 이슈로 얘가 오르는지 나오겠죠. 핀텔이 네옴시티 수준 현대건설 뭐 이렇게 오르고 특별한 재료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예요.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매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세력들이 그 특징주 하나 이게 해가지고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지금 100억 하나 잡히고 두 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랜 기간 걸리겠지만 계속 홀딩하시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문자 상담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핀텔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필요한 재료는 좀 없어 보이고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지만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 부근 왔을 때 다시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알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67원의 매수가,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31,100원대인데요. 현재 그 가격대가 61선까지는 내려와 준 걸로 보입니다. 알맥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용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알맥 한번 보겠습니다. 36,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얘는 보면은 자 이때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이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대금이 실린 채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얘가 이 라인 회복하기 힘들어요. 이게 66,000원 부근인데 보시면은 지금 3만 원 라인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올리고 개인 털고 내리고 올리고 개인 털고 물량을 마지막까지 쥐어짜내서 던지기 위한 차트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당장 뭐 알루미늄 관련해서 올라갈 이슈도 보이지 않고 해서 얘는 바닥 구간 다지다가 올라오는 구간이 그래도 한번 있긴 있을 거예요. 한 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4만 원 라인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맥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던지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HL 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37,300원으로 매수가 4만 원 부근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HL 만도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HL 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들고 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보시면 지금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300억 가까이 꾸준히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기관이 담아주니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5월 달에 어떻게 차트가 형성되었는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상승 파동이 쭉 나왔어요. 상승 파동 나오고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AG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음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쭉 빠지는 애였는데 얘는 지금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빠지는 거잖아요. 요거랑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죠. 얘가 완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도 얘는 안 보입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이면 개인 투자자만 물량을 던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추세를 틀면서 121선 라인을 한번 돌파는 해놨는데 앞에 매물벽이 좀 강하게 있으니까 막혀가지고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얘는 추세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 종목인데 좀 이탈해서 아쉽긴 하지만 다시 반등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다시 도달하게 된다면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L 만도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은 들고 가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또 세력 이탈의 흔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반등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왔을 때 다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L 만도까지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한일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매수가 4,500원, 3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4,170원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꽤나 있는 편인데요. 우리 한일사료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한일사료는 예전부터 전쟁 관련된 이슈 있을 때 곡물이랑 엮어가지고 한번 툭 올랐다가 또 뭐 수출을 막는다라는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쑥 올랐다가 그러니까 얘는 1차 파동이 끝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 번 올라가고 자 이때도 한 번 올라가고 횡보하고 빠지고 한 번 올라가고 이때도 한 번 하고 두 번까지 올라갔었네요. 2023년에. 근데 얘는 보통 이 종목의 특성을 봤을 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우리 계신 시청자님 4,500원이신 매수가 낮잖아요. 매수가 낮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4,170원이고 얘가 올라올 때 5,2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음번에 올라온다면 얘가 한 5,400원 라인 이상까지는 터치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5,400원 라인 터치해 준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대신 이건 손절 라인을 제가 한번 좀 잡아드릴게요. 이거 테마주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우리 시청자님이 잡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4,500원이시죠? 전저점이 3,830원입니다. 요거는 3,800원 잡아드릴게요. 3,800원 잡고 이렇게 대응하셔야지 전문가님 어차피 이거 한번 올라오면 제가 계속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지만 전저점 이탈하면 툼에 나오면서 하락 추세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3,800원 전저점 라인,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5,400원 이상 라인까지 한번 터치한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일사료 같이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한번 올라올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5,4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3,800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한농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의 매수 40%의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종가 기준 18,650원입니다. 손실은 크진 않지만 비중 40%로 꽤나 많은 편입니다. 우리 한농화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한농화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농화성 보면 이것도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애잖아요. 볼게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안정성 부각,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얘가 올랐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이렇게 3대장으로 같이 오르는 애인데 얘가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대장으로 잘 가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있고 반등한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훨씬 넘어서 수익 구간까지 오게 되니까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둔해졌다는 겁니다. 전기차 화재가 나오더라도 그래 뭐 또 나왔구나 하고 이제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 탄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박스권 매매 말씀드렸잖아요. 딱 쓸 수 있어요. 재료는 확실히 있는데 지금 터질 재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박스권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박스권의 지지 라인은 얼마일까요? 17,000원. 17,000원 라인이 됩니다. 17,000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확대하신 다음에 평단가 낮추시고요. 박스권의 상단 라인 23,000원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 정리해봤습니다. 이 종목 전기차 화재 이슈로 강한 종목인데요. 반등하면 매수가를 넘어서 수익 구간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이슈가 둔해진 관계로 우리 지지 라인인 17,000원에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단가 낮춰지니까요. 목표가는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전략, 단타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교시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리뷰 종목으로 한올 바이오파마와 오리온 홀딩스 짚어봤는데요. 10월 21일 종목으로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박스권 매매 기법 2탄 배웠습니다. 박스권 저항 라인 돌파할 때 매수하는 관점이었고요. 돌파할 때 거래 대금 폭발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 스튜디오 미르, 펜트론 짚어봤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승부볼 3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